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련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대구 경북 통합 보류 문제를 두고 국민의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통합 불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있었고 송원석 원내대표 어제 의총에서는 원내대표 그만두겠다 뭐 이런 선언까지 하기도 했는데 내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있는데 우리 장성철 수장님이 취재를 했습니다. 다 설설들이에요. 다 설. 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북도지사 나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원내대표직 하면서 그 얘기는 쏙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여의도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장동혁 대표랑 짬짬해가지고 예. 송원석 원내대표를 경북도지사로 공천할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에 반대하는 게 맞다. 이거 통합되면 안 되잖아요. 경북 김천이 지역구니까. 그렇죠. 경북도지사로 이제 추천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어제 대구 쪽 중진원들 뭐 경북 중진원들 만나가지고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막 이런 식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제 대구시의회에서 우리는 대구시의회. 통합이 반댈세 하면서 성명을 낸 걸 갖고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 아니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의회에서 반대하는데 우리가 왜 이거 통합해? 이건 보류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거기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대구가 지역구인. 예, 대구시장 지금 출마하고 있잖아요. 예. 대구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어떤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구시 의장이 지금 예. 추경호 의원의 그 지역구의 시의원이야. 그리고 그분이 추경호 대구시장 선거 캠프에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돼야 되는데 예. 통합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철우,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더 거물급. 인지도가 높은데 아하.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래서 거기에 대구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완전히 지금 추경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대를 맨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나서서 아하. 이것을 무산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막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이 쫙 도니까 갑자기 예. 추경호 의원도 아니야 나도 통합 찬성이야 이렇게 이제 성명을 낸 거예요. 뒤늦게. 네. 어. 그래서 지금 중진 의원들 간에 아하. 기싸움 아니면은 저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대구와 경북의 통합 문제를 지금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아하. 그런 생각인데 지금 민주당이 예. 지금 대구 TK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불발된 거를 불지르고 있어요.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금 전남하고 광주랑 빠른 통합 추진에 합당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 당초 20조 주기로 했는데 TK 안 됐잖아. 그리고 충남하고 대전 안 됐잖아. 그러니까 호남 광주에 10조 더 줘. 30조 줘. 아하. 이걸 가지고요. 경북메일에서 대문짝하게 기사를 쓴 거예요. 경북 메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TK 민심을 또 막 부추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남일보에서 오늘 일면 이렇게 나와서 야는 막았고 여는 눈 감고 또 누군가는 딴지 걸었다. 네. 캄캄한 미래. 우린 묻는다. TK 통합법 불발 책임을. 그러니까 2, 3년에 지금 계속. TK가 통합이 되면은 예. 보다 더 막대한 지원이 와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 중진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책 이해를 목적을 위해서 통합이 무산됐으니까 영남일보에서는 예. 거의 뭐 이제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쪽으로 저렇게 검은색이에요. 일면에다가 검은색 일면을 검은색으로 네. 하고 저렇게 강하게 쓰는 건 저렇게 엄청난 한 거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난장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다 그냥 영남 쪽의 중진 의원들이 예. 당은 상관없이 막 자신의 시장 될래 도지사 될래 이거 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현근택 전 부원장님 네, 대전 충남도 안 됐습니다. 네, 네. 거기는 예전에는 원래 국민의힘에서 하자 그랬는데 예. 대통령이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야 우리 강훈식 판 깔아주냐 이거 반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은 강훈식 나오면 선거 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강훈식 나오든 말든 우리가 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권한도 준다. 서울시만한 권한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 특별시로 만든다는 건데 예. 제가 보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대전 충남은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했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하니까 반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했을 땐 찬성. 아니,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말씀처럼 대구 경북도
누군가 도지사 하려고 누군가 시장 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예. 사실 본인들의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가 줄어들거든요. 예. 광역단체장 자리 하나 주는 거예요. 자리가 그죠? 그렇죠. 주는 네. 거죠. 어쨌든 한 자리밖에 안 되니까 두 자리가 합쳐져서 그러 대신 이제 권한과 예산을 주면서 지역을 좀 더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둬라. 아까 지금 10조 더 달라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아니 원래 3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건데 예산을 예산 나눠야 되는 건데 둘은 안 됐어요. 제가 됐어요. 그럼 차라리 저는 오히려 두 군데 거 다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찬성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광역 자리 하나 없어지고 이런 거를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예.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원래 논의를 약간 제일 늦게 뛰어든 전남 광주가 그냥 확 진행해 버리고 대전 충남도 안 되고 제일 처음 대구 경북도 안 되고 제일 처음 시작했던 대전 충남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통합론에 대해서는 완전 면을 구겼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영남협의 일면을 보면 예. 부끄러움을 느낄까 싶어요. 반대했던 의원들이 아하. 지금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본인들의 자리에 급급해서 그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이 표를 받아서 선출직 공직자가 됐고 공직이라는 그 무게감을 안다면 자기 자리 때문에 대구 경북의 백년대기가 될 수 있는 이 통합을 반대해요. 이런 분들은 사리사욕에 잡힌 소인배잖아요. 공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건 색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주호영 의원이 여기 통합론자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통합론자라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 정치권에서는 사리사욕만 참기는 아주 나쁜 소인배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전 충남도 제가 세게 얘기하면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또 충남지사. 충남지사. 이 두 분들 처음에 얼마나 압박을 했어요. 대전 충남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던 거를 대통령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 셈법 때문에 못하겠다. 이분들도 소인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저는 뭐 꼭 남의 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이랬다면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도 똑같이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자, 아무튼 뭐 지역 통합 문제 초반에는 굉장히 크게 커질 것으로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줄어든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예.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깔아놓은 판에 예.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막 메시지 냈잖아요. 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 역할 잘하고 있어 막 칭찬하면서 예. 국정 운영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을 그냥 이렇게 과감없이 표현하시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내가 딱 통합 문제 꺼내니까 TK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다. 분열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 고단수 정치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뉴 이재명. 이재명. 아니 저는 그거에 약간 반박을 하고 싶어요. 뭘 반박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이걸 알고 있던 것처럼 아니,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되고 예.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누가 그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될 것처럼 미리 알고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똑같이 제안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거를 아니, 그걸 뭐 의도해가지고 했다는 다-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중질을 하는 이게 거 아니에요? 원래는요 지난 총선 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냐면 예, 예. 메가시티 서울 얘기가 있었어요. 고향하고 합쳐지는 거. 김포. 네, 김포하고 제가 고향에 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고향 서울이나 고양시는 바로 붙어 있는데 이게 행정 낭비하고 경제적 비효율이 엄청나거든요. 예. 지하철도 가다가 구파발에서 돌아가잖아요. 또 그 대화까지 가는 것도 있고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광주 전남 메가시티 예. 뭐 그때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예. 그때는 사실은 또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니들이 뭐 봄이 오면은 메가시티 만든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했었거든요. 목련이 필 때. 예? 목련이 목련이 필 때 예.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있어서 방향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 점점 저 시골에 그 인원은 줄고 있고 인구가 줄고. 예, 인구는 주는데 사실 행정이 서로 그 나뉘어 있음으로 해서 주는 불편함과 비효율이 크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예. 이거 자리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시장, 도지사 두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여기 경북 다 우리 거고 충남도 다 우리 건데 야 이거를 다 하나씩 줄여 이렇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나눠 먹을 게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창피해 죽겠어요 보고 있으면. 예. 그렇지 죽지는 않습니까? 마세요. 자 여기서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맥 소장님 얼굴 표정이 살짝 바뀌었는데, 자 공취모, 자 논란이 했던 공소 취소 특위 모임인데 이게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위를 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취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개의 조직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고 이제 김기표 의원은 요거 이제 공취모에 찬성했다가 다시 이제 빠지겠다고 했어요. 아, 당에 생기는데. 꽤 많이 빠져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개파 대립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우려가 있거든요. 맥 소장님 일단 맥을 잡으세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 공치모에 대해서 제가 평론을 했는데 예. 공치모라는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유시민 작가께서 얘기할 만큼 그 미친 짓은 아니다. 아. 사실 그 내용은 조작 기소가 있는지 여부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리고 예. 조작 기소가 명백히 있었다면 이 부분은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의 흐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당내에서 사실 그런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게 뭐 당연히 원래 정당이라는 게 모임 체제인데 예. 그래서 모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조금 단어 문제, 네이밍, 공소 취소라는 네이밍이 직접적으로 사법부에 뭔가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는 줄 수 있으나 내용 부분들은 그렇게 비판을 일지는 아니고 개파 모임을 하는 것도 당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외부에서 간섭을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예. 조정이 이루어지고 예. 이게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 정상화 되잖아요. 당에서 이 공소 취소,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취소를 공식화하니까 예. 의원들이 하나둘씩 입장을 밝히면서 예. 공치모라는 그 결성 모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 안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예. 자꾸 바깥에서 참전하니까 이게 아. 이제 개파의 어떤 갈등의 소지로 쓰이는 것인데 예. 당의 일은 당에 맡겨놓는 게 좋다. 근데 처음엔 한 85명이었다가 네. 한 105명인가 106명까지 그렇죠. 커졌다가 네. 다시 또 좀 줄어드는 제가 모양이다. 봐서는 뭐 30-4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5명까지 했다가 거의 30명대로 줄어들 그럴 것 것이다. 같습니다. 김재욱 최고님. 저는 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친 짓이죠. 오늘 왜냐하면 단어가 생각해보세요. 세세요. 예. 우리가 재판을 하다가 예. 그 살인죄로 재판을 하다가 진짜 진범이 잡혔어. 그러니까 이거 공소 취소해야지. 예. 이 사람이 살인범 진범이 잡혔으니까. 수사가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말이죠.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먼저 이름을 딱 박아놓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국정조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예. 우리가 보니까 이거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잘못됐네. 예.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야지 아하. 라고 주장하는 게 원칙이지. 예. 공소 취소를 하는 거 이름을 딱 걸어놓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요.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는 그냥 구색을 갖춰놓고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것이고 예. 이거는 삼권 분립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니 국회의원 빼시다면 이런 거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 대상이 누구예요? 또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 센 사람을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짓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 정말 이름 박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반민주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상권 분립 훼손하는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가서 막았던 그 45명 못지않게 아하. 이 사람들도 완전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 현근태 변호사님이 아니 일단은 두 말씀 가지인데 주세요. 하나로 예. 따지면은 이렇게 당의 공식 기구냐 개인 조직이냐 뭐 병립할 수 있어요. 근데 당의 공식 기구가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당의 비공식적인 기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내 뭐 공부 모임이나 연구 모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병존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당의 공식 기구 명칭은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 기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조작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진상 조명을 하겠다는 거랑 아니 저는 사실은 저도 공소기각 판결 받았는데 이런 데서 좀 조사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면 예. 많거든요, 되게. 그런 사례가 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저도 사실은 기소가 잘못됐으면 공소 취소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절대 안 해요. 무죄 나거나 공소기각 나도요. 예. 절대 사과 안 해요. 무죄 나도 뭐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 이러고 제 것도 뭐 공소기각 됐는데도 뭐 다시 뭐 수사권 있는 데서 수사하면 되죠 이래요. 제가 1년 동안 수사받고 2년 동안 재판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 만약에 안 되는 거면 공소 취소 빨리빨리 하는 게 낫죠.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봐요. 예. 장 소장님. 근데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 검찰이 지금 동봉투 수수, 허종식, 윤관석, 임종석 상고 취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민주당 쪽 인사들 그들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공소 취소라든지 상고 취하라든지 예. 이런 것이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나경원은 우려가 패스트 있어요. 트랙도 상고 안 했어요. 상소 안 했어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은 좀 우리가 아니, 구별해서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검찰이 무조건 그동안 동안 항소를 하고 이러는데 나경원 안 한 허물이었어요. 건 대장동 사건 항소 취소 안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눈치가 보이니까 안 한 저 거예요. 여권 인사들만 봐준다 이 얘기 아니라요. 패스트트랙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권력자들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예. 이렇게 좀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 주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 무조건 항소하는 게 더 문제죠. 1심에서 만약에 판결 받았으면 만약에 예.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무조건 항소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요? 검찰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으로 있는 집단이잖아요. 판사들이 무죄 줬다고 그럼 항소 안 해요? 그럼 검찰이 왜 있어요? 그러면 아니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오히려. 아니, 무죄 받을 무조건 거면은. 항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분들 다 항소 안 하고 있어요. 여권에 있는 권력자들. 예.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만 검찰이? 데이터를 보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인이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음흠. 이 검찰이 일반 사건에 대해서의 어떤 항소 포기 부분들도 곧 데이터 나올 거예요. 그냥 그때가 좀 따지고요. 예. 저는 이제 법률심을 따지는 대법원에 대한 이제 상고 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윤관석 뭐 지금 허종식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같은 분들 여기는 위법 증거 수집이잖아요. 뭐 법률적으로 따질 게 없어요. 위법을 저지른 증거로 해서 이게 판결이 무죄가 나온 거면 이걸 상고가 대법원이 뭐 어떻게 따집니까? 뭘 따져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 하는데 일단은 저는 올해의 전체적으로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통계치를 뽑아놓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추가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 그러니까 판례에서 이미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고 있는 거 명백한데도 검찰이 그냥 따르지 않고 하는 경우 있어요. 제 사건도 말씀드리잖아요.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무조건 이 대검 예규는 법규성이 없다 그래요. 근데 검찰이 인정 안 해요. 그런 건 저는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검찰들은 법원에서 헌재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주장대로 그냥 한다로 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위법 수집 증거 같은 거예요. 판례에서 분명히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검찰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오라 그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무죄 받았어. 그럼 책임져요? 처벌 안 받아요. 책임도 안 져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예. 구속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도 검찰 중에 처벌받는 사람이 없거나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재에서 이거 위법 수집 증거야. 아니면 이거 법규성이 없어라고 수없이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안 따른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항소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이제 무죄 받고 또 상고도 취하고 이렇게 당했는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죄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봉투 돌려가지고 처벌받은 의원들도 있잖아요. 감옥에서 징역 생활한 분들도 있잖아요. 돈 봉투 돌린 건 사실이잖아요. 본인은 송영길 대표는 이제 몰랐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다 무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든 것이 뭐 조작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치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송영길 대표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반론을 하는 것 같고요. 자기는 어쨌든 실체적으로도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예. 제 사건에도 말씀드리면 자꾸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니 10년치 카카오톡을 다 털어가지고 그중에 딱 한 문장 가지고 해요.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건에서 10년치 카카오톡 대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중에 딱 한 문장 가지고 관련된 거를 증거로 제시해요. 그런 건 당연히 저는 이거는 처벌 사유라고 된다고 봐요.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거기까지. 딱 한마디만 예. 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그 위증 교사죄에 대해서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판결 뭐라고 그랬어요? 야, 위증 교사 한 건 맞는데 고의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일반 상식에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법 왜곡죄입니까? 법 왜곡한 겁니까? 위증 제대로 한 교사했다는 게 겁니까? 맞다는 거는요. 지금 잘못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녹취록 보시면은 위증 교사 없어요. 사실대로 아니 얘기해달라. 판결에서 교사한 것은 사실대로 맞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사한 건 맞으나 교사한 게 맞다 그랬어요? 네.
위증 교사가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그랬죠. 아니 그 판결문에 제가 여기까지 그때 기억하는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법 논쟁이 사법 논쟁이 한 길어져가지고 4년 5년 전에 생각나네요. 예, 자 부동산 얘기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부동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농지까지 전선을 확대해가지고 값비싼 농지 가격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돼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김재섭 의원이 등장합니다. 김재섭 의원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가난하게 했던 영세 2세 때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 농지 투기 의혹 1호로 정원호부터 조사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맥 소장님. 이게 이제 김재섭 의원이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에 좀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또 김재섭 의원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아, 좀 이런 참전은 좀 안타까워요. 아. 팩트를 좀 알고 들어와야 된다. 팩트가 틀렸어요? 팩트가 뭐냐면 정은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게 영세 2세 때 받은 것인데 여기가 예. 맹지고 예. 여러 차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법규상으로도 그냥 96년 이전에 매입된 이 농지에 대해서는요 이게 그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부분과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과한 정치 행위다. 그래서 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부분에까지 손을 대는 것들은 농지를 정말 이 그 또 하나의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용서치 않겠다. 그런 의지니까 요거를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하다가 예. 오버페이스하면 예. 별로 안 좋다. 아. 조금 조언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농지를 샀던 68년도 이전에도 농지 개혁법이 시행 중이었고 그 법의 취지나 원칙도 작용 원칙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된다. 네. 아니 그 저기 농지를 샀으면 농사 지으려고 사야지 그 투기사단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물려받았던 뭐 맹지라니까 했대. 맹지. 맹지라도 그럼 팔았어야지. 아 내놨는데 안 나갔대요. 그럼 더 싸게 내놨어야지. 빨리 지금 공직자라면. 곧 전국에 내놓은대요. 네, 빨리 내놓으라고 근데 하시고 빨리 내놓으라고. 안 산대.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좀 처음 이제 예. 이런 광역단체장 도전하시면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 이거는 정치적인 논쟁거리거든요. 검증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잖아요. 어. 근데 그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요.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에 엄중 조치하겠다. 정치적인 논쟁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붙어야지 의혹 제기한 거 가지고 법적 조치한다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현 변호사님. 못된 것만 배웠다. 맞죠, 제 말이? 정원호 구청장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법적 김재섭 조치를 의원이 이렇게 잘못한 한다는 게 겁니까? 맞아요? 아니 막 거기 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조치해야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거 국면 왜냐면 이게 단순히 명예훼손이 아니고 예. 선거 때문에 선거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 낙선시키려고 하는 거. 선거 과정인데 만약에 예. 막 계속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하고 갈 수 어쨌든 낙선 있으니까. 목적이잖아요. 근데 선거법으로 막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참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경작 유전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영세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농지를 소유합니까? 그게 법률상으로는 소유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일단은 그 뭐 처분할까요? 근데 저는 김재섭 의원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아끼세요? 이쯤 하고 이쯤하고. 빠져라. 자, 한 3분 남았는데 개항을 출마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일단은 그 송영길 전 대표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더군다나 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될지 정리 끝났어요. 이미. 어떻게 하세요? 다 이제 다 우주의 기운이. 우주 기운이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냥 배지 한번 더 달아야 되겠다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보다 더 큰 꿈이 있단 말이에요. 당 대표도 나갈 수 있고 총리도 할 수 있고 대선 나갈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청와대나 이제 최고 지도자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네.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개항으로 안 간다? 대승적으로 대승적으로. 연수가 좀 더 어렵지 않냐. 예. 내가 가가지고 승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내가 전혀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선언을 곧 할 것 같아요. 네, 아니고요. 세 가지를 따질 거예요. 네. 민주당의 김남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가는 게 우리 당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판단할 거고, 두 번째는 인천계양 주민에게 누가 더 도움이 되느냐. 세 번째는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정치적 도의적으로 뭐가 맞느냐. 저는 이 세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 변호사님 어떻게 정리됩니까? 모르겠어요. 두 분이서 정해야 되는데. 진정한 정치인이시네. 아니 저는 예. 사실은 지금 뭐 당직도 없고 당하고 뭐 겸손하죠, 예, 겸손하죠. 얘기를 하는데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럴 뿐이 아니에요. 송영길 대표도 보니까 그제 어디서 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강하세요. 네, 강하세요. 강하셔서 사실은 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로 정하든지 또 인천 또 하나 가위바위보 비니까. 할 일이에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는 게 도의가 있다면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대표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갖고 있던 계양 4선 5선 하던 지역을 5선. 예. 그만두고 나왔을 때 바로 거기 물려줘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가 있어야죠. 아, 다시 이해를 해줘야 돌아와서 된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오겠다는데 그거를 자기 비서관을 어떻게 보면 대변인? 정치적인 뭐 그 초년병인 사람을 보내서 음. 그걸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면 그 정치도 이상 게 말이 됩니까? 송영길의 가위바위보- 친구 김정일 가위바위보는 최고위원. 죄송하고요. 예, 근데 아까 죄송하고요. 지금 김종혁 최고 의견 중에 말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위증은 있으나 교사는 없다예요. 위증은 있으나 교사의 고의는 없다지 위증 교사는 있으나 고의가 없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정하세요. 그러니까 위증은 있으나 교사는 없다. 위증은 김진성 씨가 한 거고 네. 교사는 이재명 대표가 안 했다는 얘기죠. 아닌데 그러니까 위증은 했지만 위증 여기까지 교사 고의는 없다라는 얘기에 그거를 시간이 위증 끝날 때 돼서? 교사는 있는데 고의는 없다라고 잘못 해석하셨다고요. 예. 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나가셔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시고 예. 예. 오늘 대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서영주 전 대변인 그리고 김재혁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